당신은 아침에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고 순간적인 통증 때문에 잠시 멈칫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동네 마트까지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묵직해지는 느낌. 이런 불편함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 근육의 약화, 혈액순환 저하 같은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무릎 통증은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만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늦추고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단 몇 분의 간단한 마사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오래 드셔도 큰 효과를 못 보다가 생활 속 관리로 큰 변화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특히 무릎은 몸무게를 가장 많이 지탱하는 관절이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관절의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그냥 참고만 지내시는 분들이 많지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관절이 망가진 건 아닙니다. 관절 내의 기포가 터지는 단순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관절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작은 관리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통증을 잠시 잊게 하는 비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의사로서 경험한 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마사지 방법을 통해 당신의 무릎을 지키는 길을 안내 드리려 합니다. 이 정도로 간단한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겠지만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릎 통증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올바른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무릎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몸이 미리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르지 못하거나 오래 서 있지 못하게 되면서야 비로소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신호 중 하나는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관절 내에 있는 기포가 터질 때도 날 수 있지만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서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도 나타납니다. 만약 단순히 소리만 나고 통증이 없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소리와 함께 불편함이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무릎 관절이 이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입니다. 관절 내부의 윤활액이 줄어들거나 밤새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굳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나이가 아니라 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이 욱신거린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국소적인 통증은 관절 주변의 연골이 달아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잠깐 먹고 넘기지만 사실은 그 시점이 바로 관리와 예방을 시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한 일꾼입니다. 매일 우리 몸무게를 버텨주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보내는 작은 불평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을 단순한 피곤함으로 오해하다가는 나중에 큰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어떤 의사들은 초기의 작은 신호들을 크게 의미 두지 않고 실제 관절 손상 여부를 영상검사로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은 작은 신호를 일찍 알아채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가까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환자들이 작은 신호를 무시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1년 전부터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침마다 뻣뻣했지만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셨습니다. 결국은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 관절 내시경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따라서 지금 당신이 무릎에서 느끼는 작은 신호는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다음으로 왜 단순한 마사지가 의사도 놀랄 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마사지를 단순히 기분 좋은 손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 작은 동작이 무릎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꽤 놀랍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마사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를 자극하면 미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됩니다. 관절 내부는 혈관이 풍부하지 않아 스스로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주변 혈류가 좋아지면 관절액의 분비가 원활해지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마사지는 무릎에 영양 배달부를 보내는 셈입니다. 또한 마사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도 합니다. 신경학적으로 손으로 가볍게 누르거나 문지르는 자극은 뇌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계의 이견도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마사지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효과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들은 마사지를 꾸준히 병행하면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 지수와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고 보고합니다. 진실은 아마 그 중간쯤일 것입니다. 즉, 마사지는 단독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무릎을 돌보는
강력한 보조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65세 남성으로 젊었을 때부터 등산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나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등산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은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도 꾸준히 무릎 마사지를 병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뒤에는 통증이 상당히 줄어 다시 가벼운 산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약만 먹을 때는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 마사지까지 하니까 훨씬 좋아졌습니다. 마사지의 장점 중 하나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약물처럼 위장장애나 신장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심한 염증이나 급성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마사지하기보다 먼저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릎은 자동차의 바퀴와 비슷합니다. 바퀴에 기름칠을 해주지 않으면 금방 삐걱거리고 마모됩니다. 마사지는 바로 그 기름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작지만 꾸준한 관리가 무릎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마사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분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분 무릎 마사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손과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의사도 놀랄 만큼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아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시작합니다.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무릎 앞쪽을 감싸듯이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온기가 전해지면서 관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겨울철처럼 무릎이 특히 뻣뻣할 때 효과적입니다. 단 1분만 해도 혈류가 활발해지고 무릎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릎 양옆을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무릎뼈 옆 선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꾹꾹 눌러주면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가 자극을 받아 긴장이 풀립니다. 이때 숨을 내쉴 때마다 조금 더 깊게 누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릎 뒤쪽입니다.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 뒤 오목한 부위를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이곳은 혈액순환의 중요한 길목이라 막혀 있으면 무릎이 쉽게 붓고 피곤해집니다. 30초만 해도 무릎이 가볍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끝으로 무릎 주위를 톡톡 두드려 줍니다. 피아노를 치듯 가볍게 두드리면 근육이 이완되고 관절 주변의 미세 혈류가 개선됩니다. 이 과정을 하루 1, 2회, 단 5분만 투자해도 무릎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무릎이 붓거나 열이 심하다면 마사지 대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관절 안쪽 깊은 곳을 무리하게 세게 누르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으니 통증이 느껴질 정도가 아니라 시원하다는 느낌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루틴을 처음 알려드린 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던 환자분들이 한 달쯤 지나면 대부분 웃으며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은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어떤 분은 밤에 무릎이 쑤셔서 깨던 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으로 삶이 달라진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생생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김 어르신은 올해로 68세가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자주 다니셨지만 몇 해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계단조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늙었구나 하며 체념하셨지만 속으로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이 놀자고 할 때 무릎이 아파 오래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프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김 어르신은 이미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약은 잠시 통증만 가려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관절염이 초기 단계였고 생활습관 교정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매일 5분 무릎 마사지였습니다. 솔직히 어르신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손으로 문지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지극히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와 저녁 TV 보기 전 2번씩 빠짐없이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2주가 지나면서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전처럼 쑤시지 않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장을 보러 나갈 때 무릎을 붙잡지 않고도 걸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가 관절의 마법 같은 치료법은 아니지만 분명히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일상 속에서 큰 자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똑같이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통증의 원인이 심한 연골 손상이나 다른 질환과 겹쳐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하나둘 쌓이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도 가끔 진료실을 찾아오십니다. 무릎 상태를 점검받고 새로운 생활 습관도 배우십니다.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무릎 때문에 하루가 답답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운동을 못하면 몸이 찌뿌둥해요. 이 말 속에는 작은 노력이 어떻게 인생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릎 마사지와 더불어 왜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함께 중요하고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마사지를 아무리 꾸준히 해도 관절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약하다면 통증은 쉽게 돌아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밥상에는 여전히 흰쌀밥이 중심이고 고기나 생선은 소화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줄이곤 하시죠. 하지만 사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주재료일 뿐만 아니라 연골과 인대, 심지어 관절을 보호하는 여러 효소와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부족하면 마치 벽돌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무릎 주변의 방어막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고령자는 체중 1kg당 하루 1.2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을 음식으로만 채우는 게 쉽진 않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분도 많습니다. 이럴 땐 두부, 달걀, 콩, 생선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김 어르신도 마사지를 시작한 동시에 매일 아침 두부와 달걀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유지되면서 무릎에 가는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단백질 보충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진실은 개인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무리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사지가 무릎의 문을 열어준다면 단백질은 그 안을 튼튼하게 채워주는 벽돌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관절이 든든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마사지를 열심히 하는데 단백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분들은 효과가 금세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두 가지를 함께한 분들은 오래도록 무릎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의학계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마사지 효과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릎 마사지의 효과를 두고 의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사지는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꾸준히만 한다면 약물치료 못지않은 생활 속 치료법이라고 강조하지요. 환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선 마사지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은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로 수치가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마사지는 통증의 주관적 변화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없다고 나오기도 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환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마사지를 성실히 실천한 분들이 확실히 무릎 상태가 안정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사지만으로 충분하다는 건 아닙니다. 약물, 운동, 체중 관리, 영양까지 함께 어우러져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74세 남성 환자분은 약물 치료만 고집하셨습니다. 통증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근육이 계속 약해져서 결국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셨습니다. 반면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환자분은 약물과 함께 마사지, 스트레칭, 단백질 섭취를 병행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즐기며 생활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질환인데 결과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저는 이럴 때 늘 말씀드립니다. 의학은
흑백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방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마사지는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높이고 재활 과정을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도 많습니다. 어떤 강도로, 어느 부위를, 얼마나 자주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한 정답을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훗날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마사지를 넘어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관절을 살리고 지켜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마사지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관절의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그대로 기억한다. 예를 들어 신발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쿠션이 얇고 딱딱한 구두나 슬리퍼를 오래 신으면 무릎 관절에 직접 충격이 전달됩니다. 반대로 발을 잘 잡아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운동화는 무릎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오래된 구두를 고집하던 70대 환자분이 신발을 바꾼 것만으로도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앉았다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 체중을 싣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오히려 무릎에 더 큰 압력을 줍니다. 대신 등받이를 활용하거나 손을 의자 팔걸이에 두고 상체의 힘을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무릎을 보호하는 데 큰 차이가 납니다. 걷는 방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이어서 발바닥 전체가 닿도록 걷는 습관은 충격을 분산시켜 무릎에 전달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발끝으로만 걷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며 걷는 습관은 관절을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물론 이런 생활 습관의 효과를 두고도 의사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 습관만으로 관절염 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습관 교정이야말로 가장 값싸고 지속적인 치료라고 강조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두 주장 모두 맞습니다. 습관 하나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약물이나 물리치료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게 하는 힘은 분명히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한 번은 66세 여성 환자분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항상 무릎이 시큰거리셨습니다. 저는 한 칸씩 오르지 말고 계단 손잡이를 잡고 한쪽 다리를 먼저 올려 체중을 분산시키라고 조언했습니다. 단순한 방법이었지만 몇 주 뒤 그분은 예전처럼 계단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교정이 무릎의 미래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무릎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사지는 큰 도움을 주지만 생활 속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효과가 오래갑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릎 마사지가 단순히 관절만이 아니라 두뇌 건강, 즉 치매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릎 마사지가 단순히 관절의 통증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신체 자극과 혈액순환 개선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릎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마사지로 무릎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전신 혈류도 개선됩니다. 뇌 역시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무릎 마사지처럼 간단한 자극이 신경계를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는다면 두뇌 건강에도 이로운 파급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무릎 마사지가 치매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작은 신체 자극과 운동이 뇌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점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아마 그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마사지를 통해 얻는 전신적 이점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70대 초반에 가벼운 건망증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불편해 활동이 줄면서 두뇌 자극도 덜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서 다시 산책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뇌도 활발히 자극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요즘은 깜빡하는 일이 줄고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변화의 배경에 마사지로 인한 신체 활성화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마사지 자체가 뇌에 안정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피부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 같은 안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결과적으로 치매 위험 요인 중 하나인 불면과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릎 마사지는 단순히 관절을 위한 관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까지 이롭게 할 수 있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 습관인 것입니다. 이제 마사지가 수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잠들기 전 단 3분으로 무릎과 몸 전체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몇 분, 무릎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설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불편하면 뇌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마사지, 루틴 하나만 더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온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눌러줍니다. 마치 손바닥이 무릎을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1분 정도 호흡을 고르며 이어갑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무릎이 편안해지고 뇌는 이제 휴식할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무릎 앞뒤를 번갈아 원을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 해보세요. 속도를 서두르지 말고 마치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 근육이 이완되면서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이 풀립니다. 특히 낮 동안 많이 걸었거나 오래 서 있었다면 효과가 더욱 뚜렷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끝으로 무릎 주위를 톡톡 두드려 주세요.
이때는 강하게가 아니라 자장가처럼 가볍게 두드리며 마무리합니다. 마치 북소리가 잔잔하게 퍼지듯 두드림의 리듬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킵니다. 저는 이 방법을 3분 무릎 자장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몇몇 환자분들은 이 루틴을 시작한 후 불면에서 벗어나 깊이 자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새벽 2, 3시에 깼지만 이 마사지 후에는 아침까지 푹 자고 나니 하루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사지가 수면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사지가 긴장 완화와 통증 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저의 임상 경험으로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자면 마사지는 무릎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이완시키는 파도와 같습니다. 무릎에서 시작된 작은 파장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 결국은 뇌까지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들. 매일 해도 되나요? 효과는 언제부터 보이나요? 이런 궁금증에 답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이 마사지를 매일 해도 괜찮습니까? 입니다. 답은 예, 매일 해도 좋습니다. 다만 원칙이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거나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상태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관절 내부의 염증이 활발히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휴식과 냉찜질이 우선이지요. 상태가 안정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제부터 효과가 보이나요? 입니다.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계단 오르기가 조금 덜 힘들어졌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밤에 무릎이 덜 쑤셔서 잠을 푹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연골 손상이 심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은 통증이 심할 때도 해도 됩니까? 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통증이 단순히 근육 뭉침에서 오는 경우라면 마사지로 풀어줄 수 있지만 날카롭고 깊은 통증이라면 억지로 자극하기보다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프더라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괜찮지만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면 멈추셔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질문은 마사지와 운동을 같이 해도 되나요? 입니다. 정답은 그렇답니다. 오히려 마사지를 하고 난 뒤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 근육이 더 유연해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반대로 운동 후에 마사지를 하면 긴장된 근육이 풀려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이 질문에는 제가 늘 같은 비유를 합니다. 양치질을 며칠만 하고 평생 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무릎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에 작은 습관이 쌓여 장기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마사지는 평생 친구처럼 곁에 두어야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연구는 6주 이상 꾸준히 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두 입장을 모두 존중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실천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 5분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무릎은 늘 우리 몸무게를 묵묵히 지탱하면서도 가장 쉽게 잊히는 관절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보살피면 그 보답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지 못하던 분이 단 몇 주의 꾸준한 마사지와 습관 교정으로 다시 산책을 시작합니다.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놀던 순간을 되찾고 밤마다 뒤척이던 잠자리가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도 따뜻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아, 작은 변화가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구나. 물론 마사지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때로는 약물 치료나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력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사지는 단순한 손동작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돌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야말로 진정한 치료의 시작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 무릎이 가볍고 발걸음이 자유로워져서 동네 공원을 걸을 수 있는 모습을, 손주와 손을 잡고 계단을 거뜬히 오르며 함께 웃는 모습을, 그런 순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쌓여 내일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무릎을 위해 투자하는 5분은 결국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 5분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무릎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